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요, 신발입니다. 신발. 우리가 매일 그냥 아무 무신고 신고 다니는 그 신발, 발가락이 꽉 끼어 있고, 그래서 앞이 좁고 딱 이게 딱 맞아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발, 이런 신발 여러분들 많이 신고 다니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혈관은 생명의 강이다.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 중에 99%가 모세혈관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전해주는 그 마지막 길,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왜 모세혈관이 핵심인지, 그리고 이 작은 혈관이 어떻게 내 안의 의사들을 깨우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병원에서 혈액순환 검사를 다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혈액순환 안 되는 것 같고 늘 이렇게 손발이 차갑죠?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는 보통 큰 혈관만 정상이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모세혈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회복을 결정하는 건 모세혈관 순환의 문제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잘 붓고 몸이 늘 쉽게 피곤해지고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거운 증상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들은 세포 끝자락까지 피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혈관이 막히면 치유도 멈춥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를 모두 합치면 약 한 10만 킬로? 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그런 거리죠. 그중 대부분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산소와 영양장 전달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동맥이 큰 관문이라면 이 모세혈관은 논밭으로 연결된 그 실개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큰 혈관은 운반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모세혈관은 생존을 결정합니다. 둘째는 노폐물, 독소 배출의 통로가 됩니다. 이 모세혈관은 산소와 영양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속의 그 노폐물과 독소를 회수하는 하수도 역할도 합니다.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깁니다. 셋째는 면역과 회복의 최전선입니다. 면역세포들이 활동하는 이 최전선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피가 끝까지 돌지 않으면 면역도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세혈관이 열려야 세포가 살아나고 면역이 깨어나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계 면역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에 있는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네이처 리뷰지 이뮤놀로지, 이 연구에 따르면 미세혈관 순환이 원활할 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억제하지만 이 미세혈관의 순환이 막히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통곡물 식단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모세혈관 탄력성이 높아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과 염증의 위험이 크게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피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잘 흐르는지 여부가 단순한 컨디션 차이를 넘어서 병의 경과와 회복 속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다리는 늘 붓고 손발은 막 얼음창처럼 차갑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잠도 깊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 없음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하나가 딱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혈관 순환이 거의 막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세혈관 살리는 3가지 루틴, 이분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를 탁하게 만드는 가짜 음식 줄이기,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들이죠. 둘째, 발가락 모세혈관 자극해주기, 말초 끝을 깨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셋째, 호흡과 가벼운 걷기, 강제로라도 흐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몇 주 후에 바로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이 달라졌습니다.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큰 변화가 아니라 끝의 순환이 열리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 몸이 스스로 병을 이기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힘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치유의 눈으로 보면 치유는 말초에서 시작됩니다. 말초 모세혈관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일하는 치유의 바로 현장입니다. 특히 암을 비롯한 이 난치병 환자분들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바로 손끝, 발끝, 모세혈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혈류가 약해지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암제를 비롯한 이 독한 약을 이렇게 먹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들. 말초신경염으로 그 찌릿찌릿한 통증과 불쾌감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손끝, 발끝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이런 청색증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 멍들고 흐름이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끝까지 돌지 못하는 그곳에서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회복도 멈추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치유 방법이 바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세혈관을 지압과 마사지해 주시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해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가족끼리 하셔야 돼요. 2인 1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두 분이 서로 직접 손을 써서 그렇게 만지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자연치유법입니다. 하루에 뭐 한 2, 30분 도구와 손을 이용한 도수치료라고 하는 발가락, 손가락 끝을 모세혈관을 자극하게 되면 멈춰있던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거 단 한 5, 6회만 이렇게 하셔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를 한번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던 이런 환자분들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말초신경이 다시 되돌아오고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자연치유에서는 족욕이나 찜질처럼 몸을 이렇게 막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손끝단, 발끝단을 자극하는 모세혈관 도수 지압 마사지를 최고의 자연치유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그 손길이 곧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 속에서 혈류는 다시 흐르고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의사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초 모세혈관이 열리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손발이 차갑고 몸이 늘 무겁고 숙면을 취할 수 없고 쉽게 피곤하다면 그건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피를 맑게 하는 생채소와 발화현미 위주의 그 자연식,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로 손끝 발끝을 자극해 주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막힌 혈류를 열고 내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자연치유의 강물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은 강물처럼 계속 쉬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막 머리가 무겁고 손발 차가운 건 그냥 당연하고 오후만 되면 이게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이 자신의 몸속 혈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채소 챙겨 먹을 시간 없어요. 그냥 빨리 먹는 게 중요해요. 운동할 시간 없어요. 응? 늦게 먹고 바로 잡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걸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몸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이미 막혀 있구나. 그 결과 손발은 차가워지고 몸은 붓고 피로는 쌓이고 마음까지 막 무거워집니다. 혈류를 막는 건 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혈류를 정체시키는 최악의 습관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독소를 만드는 가짜 음식 습관입니다. 정제된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특히 모세혈관을 막습니다. 특히 단 음료, 술, 그리고 이 빵, 이것은 모세혈관을 막는 당독소의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과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서 앉아서 보냅니다. 그 결과 다리 혈류가 정체되고 또 부종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정맥의 문제도 오죠. 즉 하체가 정체된 공간이 돼버립니다. 결국 몸 전체가 순환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된 삶의 어떤 습관들인데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켜져 있으면서 혈관이 계속 수축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죠. 스트레스는 혈류를 막는 내부 요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요. 신발입니다, 신발. 우리가 매일 그냥 아무 무신고 신고 다니는 그 신발. 발가락이 확 끼어 있고 그래서 앞이 좁고 딱 이게 딱 맞아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발. 이런 신발 여러분들 많이 신고 다니시지 않으시나요? 이건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은 이거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이 발가락 그 끝단이 모세혈관의 펌프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초, 혈액을 밀어올리는 작용을 해요. 심장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꽉 이렇게 눌려 있고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펌프가 멈춥니다. 그 결과로 말초 모세혈관에서 혈류가 탁 정체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는 붓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발가락 모양이 다 이렇게 변형이 돼버려요. 또 신경과 혈관이 다 눌려버립니다. 모세혈관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운동을 해도 개운하지 않다. 걸어도 피곤하다. 이거 다 모세혈관이 고장났다는 신호들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고장났기들은 펌프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하기 전에 발부터 살리고 운동하세요. 발가락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이 자극,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발가락이 살아야 혈류가 돌고 피로가 풀리고 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회복의 단계를 밟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은 이 좁은 신발은 내 몸의 혈류를 막는 가장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거창한 원인이 아닙니다.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너무 생각이 많은 것, 이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신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였나요? 맞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손발이 차갑고 잠이 얕고 늘 피곤한 상태. 이건 큰 병이 아니라 혈류가 막히고 모세혈관이 무너진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보다 먼저 항상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도과 손을 이용해서 발가락, 손가락 끝을 꾹꾹 눌러주고 자극하는 이런 방법이죠. 하루에 10분, 길면 2, 30분 가족이 직접 서로 한 발을 잡아주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자극해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거 한 1, 2주만 꾸준히 해줘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차갑던 손발이 점점 따뜻해지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성 피로감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였네요.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항상 자연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몸을 치료하실 때는 의학적인 병원 치료만 보지 마시고 자연치유 눈으로 한번 바라봐라. 이 눈으로 보면은 병은요 생기는 게 아니라 막히면서 우리 내부가 막히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합니다. 더 막 무엇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음식을 먹고 하루 10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좀 풀고 가볍게 걷고 가족과 함께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이렇게 실천하면은 혈류가 흐르고 세포가 숨을 쉬고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몸을 살리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막는 습관입니까?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혈류를 막는 것은 병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만 딱 바꾸세요. 음식을 바꾸시든가 움직임을 좀 바꿔주시든가 스트레스 아니면 신발을 하나 바꾸시든가 단 하나만 바꿔도 혈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의 의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